네, 안녕하세요. 필코치 염성규 원장입니다. 요즘 날씨 좋죠? 계절의 여왕이라는 이제 수식어에 걸맞게 이제 길거리에 형형색색 이제 아름다운 꽃이 좀 많이 보이고요. 또 완연한 또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꽃가루가 날리고 또 일교차도 크다 보니까 이제 좀 코가 간질간질하시고 콧물 좀 훌쩍훌쩍 대시고 이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덩달아 많아지고 있죠. 2020년도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 통계에 따르면요, 이 4, 5월 달 2달간 비염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무려 130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요. 이게 이제 코감기 유행 시즌이랑도 겹치고 이 증상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코감기로 알고 넘어가기 쉬운 질환이 바로 이 비염입니다. 근데 이제 이걸 방치했다가는 이제 만성 축농증이나 이제 중이염 같이, 그리고 또 이제 천식의 위험도 3배까지 높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쉽게 낫지 않는 비염과 어떻게 하면 또 작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우리 코가 이제 단순히 이제 냄새를 맡고 이제 숨을 쉬는 이제 통로의 역할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. 이 코를 통해서 이제 숨을 쉬게 되면서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의 이제 열은 내보내고 또 열을 식힐 수 있도록 또 찬 공기를 유입하는 과정을 좀 거치면서 우리 몸의 적정 체온을 좀 유지해주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. 근데 이제 세균이나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비강 내에 이제 점막이 붓고 염증이 발생하는 걸 이제 비염이라고 하는데요. 네, 그래서 이제 비염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온도 조절이나 습도 조절, 이 여과 기능을 제대로 못 해내기 때문에 좀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콧물이 흐르게 되고 이제 코가 막히고 그래서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죠. 그리고 이제 유해물질을 걸러지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유입되게 되면서 건강에 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. 비염의 종류는요, 이 알러지성 비염을 비롯해서 이제 만성 비염 또 후비루성 비염 같이 그렇게 한 몇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. 이제 최근에는 목 뒤쪽에 이제 이물감이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이 후비루성 비염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요. 이 후비루 비염은요, 이 만성 비염 치료를 좀 소홀히 하거나 이 방치해서 증상이 심해졌는데 이제 콧물이 코 뒤로 넘어가서 목구멍을 자극하는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목이 항상 불편하고 또 이물감을 느끼게 되고 또 주로 콧물보다는 기침이나 가래가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요, 이 호흡기 기능과 면역력을 저하시켜서 이 비염 증상을 장기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. 네, 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요, 이 만성화가 되고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. 우리 눈 주위 막 가렵고 뭐 이제 눈 충혈되는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요. 이제 심하게 되면 이제 수면에 방해를 많이 줘서 수면 장애를 일으키거나 또 집중력까지 또 좀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 실제 이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간단히 여길 질병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이 한의학에서는요, 이 비염의 증상과 이제 체질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이 비염의 증상이랑 체질을 먼저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. 이제 코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이 침과 약침, 그다음에 뜸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또 이 비점막의 혈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 신진대사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세포의 수분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한약 치료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한의학적인 치료라는 게 이 비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거든요. 그래서 비점막의 방어 기능을 완전히 좀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간혹 이제 비염 고치시려고 이 치료 받고 저 치료 받았는데 막 그때뿐이었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심정으로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도 꽤나 되거든요. 근데 다행히 이제 한방 치료 후에 좋아지시는 분들 많으시죠. 근데 비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안 잡게 되면 상당히 장기화되고 만성화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. 의외로 고치기 힘든 난치성 질환에 속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방이든 한방이든 이 비염 증상이 있으시면 이 초기부터 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. 올해 4월 1일부터 이 몇 가지 질환에 대해서 이제 한약 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. 물론 시범사업 기간이긴 하지만 4월 1일부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내원하셔서
비염도 치료 항목에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비염 있으신 분들은 또 한의원 방문하셔서 진단 받으시고 한약 처방도 일정 부분만 부담을 하시면 아주 그 비싼 비용 안 들이고도 좋은 탕약 처방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비염 잡는 비법 첫 번째는요, 바로 코밴드입니다. 코밴드. 네. 이 비염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입으로 구강호흡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입으로 숨을 쉬시게 되면 숨이 빨리 차요. 그리고 체력도 빨리 고갈이 되면서 또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침이 빨리 말라버리겠죠. 그러면 입맛도 잃을 뿐만이 아니라 이 침이 좀 구강내를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치아나 잇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코밴드 이용해서 숨길을 좀 열어주신다면 비염 증상을 좀 완화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일명 이 비염 밴드라고도 불리는 이 코밴드는요, 약국이나 또 인터넷에서도 요즘에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운동 경기 보신 분들 이제 TV로 시청하시면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운동선수들도 이 코밴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코밴드 역할이 뭐냐면 이 코의 내부 기둥인 이 비중격과 이 연골로 이루어진 코의 외부에 이제 부착을 해서 하는 이제 그 밴드인데요. 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코 점막이 붓게 되면 이 코 속 공간이 좁아집니다. 그때 이제 코의 연골을 조금 들어 올려줘서 이 고정 숨길이 좀 좁아지지 않도록 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돼서 코로 들어가게 되는 이 산소량이 좀 증가하게 되고 코 점막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이 코밴드는요, 이 움푹 들어간 부분에 밴드를 붙여주시면 되고요. 그러면 좀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자기 직전에 붙이시는 게 수면도 원활히 하실 수 있는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비염 잡는 비법 두 번째는요, 혈자리입니다. 이 얼굴 보시면 이 양 콧볼 있죠, 여기. 예, 그 다음 옆에 그래서 이렇게 좀 가다 보면 여기 우리 그 팔자주름이라고 하죠. 요 주름이 시작되는 부분, 여기를 눌러 보시면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이제 들어간 부분이 느껴지실 거예요. 이것을 영향혈이라고 합니다. 비염으로 인해서 이제 부비동에 이 농과 염증이 좀 차 있을 때 이것을 누르게 되면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비염 있으신 분들은 이 엄지손가락 이용해서 5초간 살짝 누른 후에 이 눈 쪽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쓸어 올려주시면 코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영향열을 자극해 주면서 코에 이제 혈을 좀 순환시켜주고 또 코막힘도 좀 개선이 될 수 있고 호흡기 질환이나 이제 코골이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비염 잡는 비법 마지막은 차입니다. 차. 카 말고요. 차. 마시는 차인데요. 이 외국에서는요, 이 비염 환자들에게 이제 약 대신에 처방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. 이게 정체가 뭐냐면 바로 진저티입니다. 진저티. 제가 자꾸 오늘 영어 쓰는데 생강차요. 생강차고요. 이 생강차는 이 항염 효과, 또 항균 효과, 또 면역력 강화 효과로 인해서 이 알레르기 비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또 두 번째 차는요, 이것도 많이 아실 거예요. 작두콩차 많이 들어보셨죠? 이 호흡기가 좋지 않은 분들께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차고요. 이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염증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가래나 기침 증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요, 도라지차입니다. 이 기관지에 좋다라고 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. 이 도라지에는 항염작용 효과가 뛰어난 이 사포닌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 비염 환자분들이 드시게 되면 즉각적인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기관지가 좋지 않다 이러면은 도라지 먹어라,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그래서 이 도라지 차가 이 기관지 건강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이상으로 이제 비염 잡는 3가지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근데 이게 무엇보다도 이제 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죠.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. 그래서 이제 비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실외 활동하실 때는 반드시 코로나가 끝났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요, 이 온도랑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줄 수 있고요.
마찬가지로 또 실내에서는 마찬가지로 온도,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더운 온도보단 따뜻한 온도보다는 약간은 서늘할 정도로 실내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요. 이 실내 온도가 너무 따뜻해지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습도가 많이 떨어집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목과 기관지의 습도가 같이 떨어지게 되고 가래나 콧물, 이제 코막힘 증상이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이제 꽃가루처럼 계절적인 이제 영향 외에도 이제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반려동물의 이제 털이라든지 비듬 같은 걸로 인해서도 이 비염 증상이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침구 청결하게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, 이불이나 이제 베개 커버, 옷 같은 거를 이제 자주 세탁을 해주시는 게 비염 예방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 항상 가동해 주시는 게 좋고요. 하루 한 번 이상은 이제 실외 환기를 통해서 좀 실내를 청결하고 좀 청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일주일이면 대부분 낫는 이제 코감기랑은 좀 다르죠. 그래서 만약에 올해 코감기 증상이 좀 일주일 이상, 2주 이상 간다 이러면 무턱대고 낫겠지 하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따른 이제 치료를 초기에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제는 알고 계실 겁니다. 이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이 비염, 이 고통에서 하루빨리 좀 해방되시기를 바라고요. 우리 멀쩡히 있는 코로 편안히 숨 쉴 수 있기를 항상 바라겠습니다. 이상 필코치였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